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예, 미국에서 일부러 오셨구나. 자가격리도 맞으셨습니까? 네, 예. 요즘은 참 이 불교 TV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미국에서도 오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교 TV도 많이 보시고 또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마음 공부를 건강하게 하려면 그 출발점을 자기 자신의 지금 실존적인 문제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금 실존적인 고통, 저 같으면 좀 이 목마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이게 아닌데 뭔가가 지금 이게 다가 인생이란 게 이게 다가 아닌데 어떤 존재론적인 좀 목마름 또 부족함, 존재 불만족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마르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다니는 이제 그런 것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점에 충실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실하면 아주 마음 공부는 아주 건강한 인간한테 꼭 필요한 그런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좀 허황되게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아주 착실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으면 우리 공부는 아주 단단한 착실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잘 헤쳐나가면 좋겠지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욕심인데 동의되십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욕심이 탐욕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면 나는 매사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상황을 부닥칠 때마다 탐욕과 공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탐욕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하여튼 경험이 많이 없는 초보자는 여지없이 이 잘못된 리듬에 걸려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욕심은 탐욕과, 그러니까 욕심은 돈을 따고 싶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공포가 생겨서 또 팔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정을 낳게 마련이다. 여러분, 재테크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항상 탐욕과 공포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보자마자 여러분 보자마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가려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 점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욕심은 애정을 낳고 사랑하고 정오를 낳고 사랑한 것은 취하고 싶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싶은 취사를 낳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고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어떤 새로운 일이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이 연세를 고통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같은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가 어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건강한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욕심의 원인을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한 거지만 간단하게 복습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욕심은 분별심 때문에 생긴다. 분별심은 좋다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심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비교심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비교심. 여러분 보자마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죠. 비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저 같으면 엄마 친구 아들, 엄마께서는 항상 엄마 친구 아들하고 저를 비교하시니까 항상 엄친아와 비교당하고 여러분은 엄친 딸과 비교당해서 그 말씀 항상 들었죠. 좋은 학교를 갔다 둔둥 뭐 좋은 직장을 갔다 둔둥 하는 거.
하여튼 저희 어머님은 뭐 해외여행 시켜주더라 누구는 그런 말 하셨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비교심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 비교심은 왜 생기는가? 현상만 좋고 본질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나온다.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예요. 지금 제가 매 시간마다 입이 닳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본질은 하나라서 이 한 개 본질이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본질을 모르면 현상만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본질을 이제 꿰뚫어 보면 하나가 다양하게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것은 오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영어를 한마디 쓴다면 드러난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하지만 사실은 개체 하나하나가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유일한데 그 유일한 걸 모르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좋다 나쁘다가 생겨서 계속 우리 마음이 출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본질은 하나인데 본질을 알고 현상을 보면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다 달라야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가을이 깊어가서 이제 늦가을, 겨울 접어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노란 단풍이 지금 이렇게 착 져서 너무 아름다운데 그 단풍잎이 그 은행나무가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만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니크한데 유일한데 여러분 유일하다 이 말은 개체가 있는 그대로 절대란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상대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자기밖에 없어요. 정말 천상천하에 그 하나밖에 없어서 다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우열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출렁임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지금 욕심이 계속 건드려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을 알아야 이 무명을 해결한다. 그래서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 마음 공부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이 까닭을 없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존재 불만족 이것이 알고 보면 무지로 인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알면 이 무지가 지혜로 변한다. 지혜로 변하면 존재 불만족이 존재 만족이 된다. 그러니까 존재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삶은 참 좋습니다. 참 자유롭고 가볍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 예뻐 보여요. 이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면 개체의 개성을 파악하고 또 존중하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게 이제 모르면 무지가 고통을 낳고 알면 지혜가 되고 이 지혜는 삶의 만족, 하여튼 지족이란 말이 있죠. 만족할 줄 안다. 지족. 여러분 지족을 그 인도 말 니르바나가 들어왔을 때 니르바나를 음을 따서 그대로 열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처음에는 지족이라고도 썼어요. 열반이 무엇인가? 지족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옛날에 선전에 결론은 버킹엄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도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상과 본질을 알아채는 안목이에요. 안목.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현상밖에 모른다. 이 본질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그래서 눈뜬 봉사다. 육안은 열렸지만 현상을 보는 육안은 열렸지만 본질을 보는 심화는 지금 열려 있지 않다. 마음의 봉사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서 우선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현상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현상이에요. 이 점은 동의하시나요? 현상의 특징은 생겼다가 변화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몸은 변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선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몸을 송장이라고 부르고 이 살아있는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전문 용어로 하면 타사시구, 끌고 다닌다, 사시, 죽은 송장. 죽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구는 화두를 구라 그래요. 그래서 타사시구라고 하는 이런 게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지금 몸은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쓰는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현상과 본질을 착각하는 핵심이 중요하네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야지 지혜로운 안목인데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무지는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는가의 핵심은 생각을,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생각을 자기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제 데카르트의 말을 따르지요.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나를 나라고 되게 알고 산다. 일반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명적인 질문이, 그러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없나요? 생각하지 않아도 있죠. 그죠? 당연히 있죠. 그럼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질문이에요.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나가 무엇일까? 그러면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나로 알고 산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 몸을 데리고 사는 본질이에요. 그러면 본질의 입장에서 이 몸은 현상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몸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요즘 인공지능으로 아주 핫한, 아주 유행어이죠. AI, 인공지능. 저도 뭐 요즘 얼마나 인공지능이 발달되었느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통신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위치 온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진니야 하면 바로 AI가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뉴스 틀어줘 하면 뉴스가 나오고, 음악 틀어줘 하면 음악 나오고, TV 켜줘 하면 TV가 나오고. 저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물마다 이제 AI가 다 탑재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이 몸에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나는 본질인데, 이 본질은 몸이라고 하는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몸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원래 기능이 딥러닝이라고 해서 자가 학습을 하거든요. AI는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해서 계속 스스로 발전해요. AI 특징이에요.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우리 두뇌에 있는 AI도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정보잖아요. 그 정보가 들어오면 그 AI가 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자가 학습, 딥러닝을 해서 굉장히 지금은 여러분 딥러닝의 속도는 빠르다는 거 아시죠? AI의 딥러닝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써 2살 때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친다면 지금 벌써 수십 년간 정보를 받아들이고 딥러닝 해왔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지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몸을 데리고 사는데 이 몸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벌써 수십 년간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서 지금 고도로 발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그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이 AI가 작동하는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분별심, 비교심을 할까요? 생각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는 AI는 생각하는 지금 능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몽키 마인드라고 부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아니죠. 원숭이 수백 마리가 지금 우글우글 하면서 아주 영리한 꾀보들이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중요한 것은 이 생각하는 AI가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그 AI가 생각해내는 그것들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생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보는 것, 사실은 생각뿐만 아니고 만사를 보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계속 바뀌지만 보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서 이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AI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AI는 같이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으신 분의 말씀은 모든 현상은 생멸하지만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이 본질은 불생불멸이다. 본질이 공성이다. 이것은 불생불멸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분은 생사를 해결했다. 생사를 해결했다.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했다. 육도윤회는 현상계인데 현상계는 생겼다가 죽는 세계예요. 그 현상계로부터 해탈을 하고 열반을 성취했다. 이럴 때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자기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나가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나는 AI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한번 똑부러지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AI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정체가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은 무엇인가? 그 분별심이 하는 그 생각, 그거를 지금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처음에 시작할 때 택시 기사가 손님인 저를 태우고 어떤 정치인 이야기하고 다른 정치인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비교를 했을 때 저한테는 그분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TV 뉴스에서 보면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얼굴이 떠오를 때 저는 떠오르는 얼굴을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은 이미지거든요. 사실은 생각은. 그래서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지를 딱 불러오죠. 그럼 그 이미지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현상이고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고 그 이미지를 보는 것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봤다. 그냥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는 현상이고 그 이미지를 보는 지금 자신은 본질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 가지고 되게 혼돈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본질로 착각하면 안 된다. 생각은 현상이다. 그러면 무엇이 본질인가? 그 생각을 보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분별심이 지나치게 생각하면 자, AI가 너무 발달해서 지금 통제가 안 되지요. 맞습니까? 통제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잘 통제가 안 되는 AI가 지나치게 발달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 과잉. 그 생각 과잉이 번뇌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번뇌망상의 내용을 따져보면 탐진치 삼독이에요. 그 번뇌망상의 내용은 탐진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탐욕을 부리고 또 공포를 느끼고 잃어버릴까봐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그 내용이 번뇌망상을 이룬다.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계속. 예. 자, 그러므로 이제 마음 공부의 급소는 이 우리가 탑재하고 있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생각하는 이 AI, 이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지나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다스리면 우리가 노예로 살아요. 생각의 노예로 살아요. 근데 이걸 다스려야 한다.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것은 여러분, 분별심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깜짝 놀랄 놀자예요. 이런 말을 쓴다면 놀랄 놀자가 뭐냐? 생각의 분별심, 이게 현상이죠. 생각의 분별심을 우리들은 생각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의 핵심이에요. 마음 공부의 오류. 그건 뭐냐?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려고 한다. 생각으로 생각을 뭐 없애려고 한다든지 조용히 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발달해 있어서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죠. 칠판에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낙서 금지라고 또 낙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서 금지도 낙서다. 그러니까 끝없이 생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밌는 것은 본질이 깨어나면 저절로 번뇌망상의 분별심, 이 현상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상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어떻게 현상을 다스리는가? 본질로서 다스려야 한다. 그러려면 현상을 다스리려면 본질이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현상을 다스리는 게 마음치유인데 이 마음치유가 제대로 되려면 본질이 깨어나야 하는데 본질이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본질을 깨닫는 게 아니고 생각이 본질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본질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상을 다스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질이 잠들고 있어서 현상을 지금 잘 못 다스린다.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닌다. 자, 그렇다면 항상 제가 통합명상, 요즘의 대세는 통합명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통합명상은 한편으로는 마음치유를 하고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치유의 핵심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 생각으로 못 다스린다. 그럼 무엇이 다스릴 수 있는가? 힘을 가진 것은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 본질을 깨워서 다스려야 돼요. 제가 어제도 다른 곳에서 잠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계속 깨워서 이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계속 깨어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걸 수행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게 좀 오래 좀 진행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강박관념이 되더래요. 계속 깨어서 항상 깨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하는 것이 이걸 해야 되는 그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나중에는 강박관념이 되어서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절로 깨어서 저절로 생각이 다스려져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는 무위법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본질이 깨어나면 이 현상인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져요. 그래서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 만난 분이 애써서 몇 년을 애써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나 결국은 그 노력이 다시 자기를 또 얽어매어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지는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무위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무위법의 반대는 유위법이죠. 그러니까 유위법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생각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알고 보면 에고니까. 그렇지 않나요? 에고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현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현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거는 바른 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이 깨어나면 저절로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잠자지 말고 혹은 사냥 다니지 말고 딱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만백성이 저절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다 저절로 다스려져서 잘 돌아가요. 왕이 딱 깨어서 자기 자리에만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은 잘 돌아간다. 이것을 이제 선사들은 본질이 깨어나면 나라가 태평해진다. 그리고 육국이 편안해진다. 육국은 뭐냐면 6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6개의 문이 있어요. 이 바깥을 통하는 문, 안, 눈, 귀, 코, 입, 그러니까 혀, 그리고 이 촉각, 그리고 이 생각하는 인식작용. 그러니까 이 6가지 문이 있어서 소통하는데 이 나라가 태평해진다. 본질이 깨어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께 노파심에서 방금 드린 말씀을 한번 요약하고 지나간다면 현상으로서 현상을 다스리는 것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끝이 없고 결국은 실패한다. 그런데 본질이 깨어나서 본질의 힘으로 현상을 다스리는 것은 무의법이다. 무의법은 힘이 안 드는데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나라는 태평해진다. 또 편안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통합명상이다. 마음 치유만 하지 말고 깨달음도 같이 해서 깨닫는 것이 본질이 깨어나는 힘으로 현상이 저절로 다스려지는, 저절로 마음 치유가 되는 이런 통합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질이 깨어나려면, 그러면 본질이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해되세요? 예, 그렇다면 본질이 깨어나려면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본질이 깨어나려면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본질이 깨어나려면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풀면 된다. 그러면 이 질문을 스스로 푸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상근기라고 해서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뭐 알고 온갖 걸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지? 아까 보는 것이 곧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궁금해지는 사람. 스스로 궁금해지는 사람은 이제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건 못 풀면 답답하니까 스스로 풀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좀 소수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가 소중하니까 먼저 깨달은 분들이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궁금한 사람은 내버려 둬도 알아서 이 답을 찾아서 결국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렇지 못한 좀 일반인들은 궁금하긴 하지만 생업이 바쁘니까 여기에 몰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준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깨달은 분들한테는 항상 이것이거든요. 이것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것은 어디 저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그냥 이것. 항상 본질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분들이 자비로워서 이것을 일반인들도 깨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스스로 이렇게 궁금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인연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질문을 던져주자.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못하니까 이제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준다.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보이십니까? 네. 예.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면 인연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자가격리까지 하고 지금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강의 들으실 정도면 약간 하여튼 인연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궁금증이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도 끄떡끄떡 하시죠? 끄떡끄떡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답이 지금 같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한테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답이 본질이 같이 있다. 항상 같이 있다. 돌아보기만 하면 같이 있다. 근데 무엇인가? 이 이제 궁금증을 본인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질문 하나만 풀면 된다. 여러분,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깨달으면 마음 치유도 되고 깨달음도 되어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혼자서 하기엔 어렵잖아요. 근데 먼저 깨달은 분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질문 하나만 풀면 된다. 무슨 질문인가? 지금 선생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네. 이해한 것이 뭐지요? 이 질문 하나를 푸시면 선생님이 이 질문 하나를 푸시면 본질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해한 것이 선생님의 본질이니까. 지금 즉각 답변하시잖아요. 해보세요. 선생님. 네 한 것이 여러분 네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항상 있죠. 항상 부르면 즉각 이해하지요.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이 먹고 한자로 하면 신마. 그러니까 이게 화두인데 이 질문 하나를 풀면 본질을 깨닫게 된다. 참 좋은 일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까?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까? 선생님, 이거 하려고 지금 미국 시애틀입니까? 네. 시애틀 비 많이 오지요. 하여튼 영화에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인가? 참 아주 명작이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자, 현상과 본질은 조금의 제가 이치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 현상과 본질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현상과 본질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고 본질은 불생, 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다. 서로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정신적인 벽이 있어요. 정신적인 벽이 있다. 왜냐하면 현상은 이제 불교 용어로는 육도윤회라 그래요. 육도는 6가지, 아파트가 6층이에요. 이 현상계가 그렇게 본 거예요. 고대 인도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지옥부터 천상까지 인간은 5번째예요. 이런 6가지, 6도를
현상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육도 윤회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인데, 문제는 본질은 뭐냐면 육도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세계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는 이쪽 강에 이쪽 변, 차안, 이쪽 언덕, 그리고 본질인 해탈한 열반은 이 강을 건넌 저쪽 언덕,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용어를 쓰니까 차안과 피안. 그러면 차안이 어디고 피안이 어딘가 아주 간단해요. 여기예요. 차안도 여기고 피안도 여기예요. 현상만 보면 차안이에요. 본질을 봐서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면 여기가 피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 자리 각자가 지금 있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자리를 내 눈이 육안만 뜨고 심안을 못 떠서 본질을 못 보면 차안이고, 차안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고, 눈을 뜨면, 마음의 눈을 떠서 본질을 보면 현상과 본질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저절로 터득하게 되고, 그러면 선자리가 그대로 피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의 주제는 이 차원의 벽이에요. 이건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의 벽은 마치 로켓가 대기권을 뚫듯이 차원의 벽을 뚫기가 어려워요. 다시 차원의 벽을 뚫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 조금 전에 뭡니까 했을 때 좀 깜깜하지 않았나요? 답답하고 깜깜했죠. 그게 정신의 벽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성실하게 좀 정직하게 임한다면 질문 앞에서 깜깜해져요. 답답해지고 막히니까 답답하잖아요. 지금 방금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깜깜해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게 무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벽이다. 그 벽을, 이게 왜 그런 벽이 있는가?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차원이 달라서 이 차원 사이에는 이 벽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마치 로켓가 대기권을 뚫듯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뚫으려면. 그래서 화두는 처음에는 강력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화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받았으면 한번 집중해서 뚫어야 된다. 뭘 뚫느냐? 이 정신의 벽을. 자, 그래서 여러분, 로켓가 대기권 뚫기 어렵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선에는 그래서 삼요가 있다. 참선에는 삼요가 있다. 첫 번째는 신심이다. 신심은 먼저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은 이 현상이 나가 아니다. 이 현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들은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부처다는 거예요. 자성불. 내한테 있는 본질이 불, 부처다. 자성불. 이게 육조해능, 조계대사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나한테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건데 이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래요, 안 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 말 듣고 이렇게 끄떡이고 하시는 것이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어른도 하고 애들도 하고 백인도 하고 흑인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게 신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성 부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부처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제 의심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단도직으로 말하면 육조해능 스님이나 이런 깨달은 분들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자성불, 부처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해한 게 부처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막히고 답답하잖아요. 이게 의심이에요. 막혀서 답답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먼저 깨달은 분들은 지금 이해하는 이것이 부처라는데, 이게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했을 때는 깜깜하죠. 답답하고. 근데 알고 싶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 비행기값도 비싸고 자가 격리하느라고 또 그 시간을 또 참아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질문 하나가 궁금해서 오신 거거든요. 오신 김에 해결하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신심은 반드시 또 의심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좀 열나지 않나요? 약간 열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분심이 난다 이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 다 연세가 몇십 년 됐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질문입니까? 모두 해보세요. 여러분, 내 한 것이 뭐지요? 이 질문을 왜 이제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악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진작 했었어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결국 이 모양 이 꼴 우물쭈물 하다가 요양원 들어가서 거의 뭐 똑같은 그런 생을 마감을 할 거고, 이 문제를 풀면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일단 자유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심은 이런 깨달은 분들의 말을 믿어서 모든 사람한테 본질이 있다. 나한테도 있다. 이게 신심인데,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당하는데 막상 있다고 믿으는 지지만 확인이 안 되면 이게 답답해지고 정말 궁금해져요. 진짜 궁금해져요. 이게 의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분심이 나요. 화가 나요. 아, 이거 몰라가지고는 못 살겠다. 아, 이번 생에 이거 한번 해결해야겠다. 진짜 만사를 제치고 한번 이 일을 해봐야겠다. 이게 추진력이에요. 이 분심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분심이 추진력이 되어서 로켓트가 현상과 본질 사이의 이 차원의 벽을 뚫는다. 무엇으로? 분심으로. 그러니까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옛분들은 화나라고 때렸어요. 막 고함을 치고 야단치고 때리고 했어요. 이게 분심을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어도 3년간 답변 안 했어요. 서산대사가 소요 태능을 깨닫게 할 때 계속 물어도 내일 보자 하고 이야기를 안 했어. 왜냐? 분심을 키우려고. 그 힘으로 깨달으니까.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분심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분심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분심이 나야 돼요. 감사합니다.